정신을 차렸을 때 유은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낯선 남자의 값비싼 코트와 그녀 자신의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근육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그녀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구겨져 있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차가운 감촉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의 차가운 스킨향, 그리고 희미한 알코올 냄새가 뒤섞여 그녀의 예민한 코를 마비시켰다. 여기는 어디지? 내 옆에 이 남자는 누구지? 그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새벽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쓰레기통이 나뒹구는 더럽고 후미진 골목의 풍경. 그리고 그녀가 갇혀 있는 이 공간은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매끄러운 곡선의 슈퍼카 뒷좌석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끊어진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20살의 유은재는 가난했다. 하지만 가난이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못했다. 천재적인 조향사였던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평생의 연구 성과와 후각을 모두 잃고 무너졌다. 그 후로 집안은 몰락했고 은재는 병든 아버지와 위태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 20해의 인생을 악착같이 버텨왔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한 성벽 안에 가두었다. 그녀에게 순결은 가난한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다. 어젯밤 그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참석하는 VIP 파티에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 비싼 샴페인, 그리고 가면 같은 미소를 띤 사람들. 은재는 그 모든 허영의 세계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사건은 재계의 공주라 불리는 오유라 상무가 그녀에게 일부러 부딪혀 오면서 시작되었다. 어머, 미안해요. 내 실수네. 오유라는 샴페인으로 젖은 은재의 유니폼을 보며 과장되게 사과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고 있던 붉은색 칵테일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특별히 사과하는 의미로 주는 선물이니까 꼭 마셔요. 괜찮아. 마셔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다. 은재는 어쩔 수 없이 강렬한 장미향이 나는 붉은 칵테일을 단숨에 들이켰다. 문제는 그 후였다. 칵테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몸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고 시야는 흐릿해졌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만이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워져 파티장의 온갖 향수와 음식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의 냄새까지 맡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휴게실로 향했다. 그러다 누군가의 단단한 가슴에 툭 하고 부딪혔다. 괜찮습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고개를 들자 숨 막힐 듯이 잘생긴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서진우였다. 오늘 파티의 주인공,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약기운이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후의 기억은 거의 없었다. 그가 자신을 부축해
차가운 밤 공기가 있는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 그리고 다시 현재 은재는 자신의 옆에 그 남자. 서진우가 속옷 차림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의 완벽한 얼굴과 단단한 몸, 그리고 어젯밤에 뜨거웠던 감각이 뒤늦게 그녀의 온몸을 덮쳐왔다.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스무해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아니, 한 잔의 칵테일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스스로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자신의 옷을 꿰어 입었다.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는 낯선 남자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 차가운 새벽비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지만 더러워진 몸을 씻어주지는 못했다. 그녀가 허둥지둥 차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에서 직접 만든 작은 허브, 향낭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팔찌가 시트의 틈새에 걸려 끊어진 차에 남겨졌다. 하지만 정신이 없던 은재는 그 어떤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은재는 텅 빈 새벽의 거리를 울면서 달렸다. 자신의 순결했던 2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악몽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녀의 등 뒤로. 고요한 골목 안에 검은 슈퍼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불길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후 같은 차 안에서 서진우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떴다. 그는 자신이 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지, 어젯밤 파티가 끝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안개로 가득했다. 그는 어젯밤 평소와 달리 과음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다. 뒷좌석에서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낡은 천으로 만들어진 작은 향난기였다. 그가 향낭을 집어드는 순간 아주 독특하고 복합적인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라벤더와 로즈마리,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어린 시절의 화재 사고 이후 아무것도 맡지 못했던 그의 코가 아주 희미하게 남아 그 향기를 감지한 것이다. 향기는 그의 뇌리에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을 아주 희미하게 자극했다. 그는 이 향기가 어젯밤에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알 수 없는 기시감에 휩싸인 채 시동을 걸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차 뒷좌석에 한 여자의 눈물과 끊어진 팔찌, 그리고 그녀의 20년의 세월이 함께 남겨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각, 오유라는 자신의 호텔 방에서 지난밤의 소동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미끼를, 서진우와 이름 모를 그 계집애가 완벽하게 물어버린 것이다. 이제 이 사진들을 이용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일만 남아 있었다. 죄의 냄새를 품은 아침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다. 서진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그 어떤 향기도 존재하지 않는 무채색의 공간에서 눈을 떴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기억나지 않는 몇 시간에 대한 불쾌한 공백이 그의 머리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그런데 어젯밤
그는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허브 향낭에 닿았다. 어젯밤 그가 무의식적으로 챙겨온 유일한 물건. 그는 향낭을 집어들어 코에 가져다 댔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화재 사고 이후 그의 후각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는 세상의 모든 향기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향낭에서는 무언가 느껴졌다. 향기라고 부를 수는 없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감각의 파동. 그것은 마치 색을 잃어버린 흑백 사진 속에서 아주 작은 한 점의 색깔을 발견한 것 같은 기묘하고 이질적인 감각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인 강 실장을 불렀다.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모든 아르바이트생의 신원을 파악해 특히 이 향낭의 주인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자신의 하룻밤 상대였던 여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죽어버린 세계를 뒤흔든 이 미스터리한 향기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한편 자신의 작은 옥탑방으로 도망쳐 온 유은재는 온몸이 더럽혀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자신의 몸에 남은 낯선 남자의 흔적을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문질러 닦았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날 밤의 기억과 함께 스며든 굴욕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습관처럼 자신의 왼쪽 손목을 더듬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은팔찌. 하지만 손목에는 차가운 허공만이 만져질 뿐이었다. 팔찌가 사라져 있었다. 안 돼. 은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어머니가 남긴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아마 어젯밤 그 차 안에서 그녀는 그 남자와 그 차를 다시 찾아야만 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머니의 팔찌를 이대로 잃어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막막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 오유라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터넷 연예 매체의 기자였다. 이 사진들 아주 흥미롭지 않아요. 김 기자님, 유라가 건넨 봉투 안에는 어젯밤 서진우의 슈퍼카가 후미진 골목에 서 있는 사진과 새벽녘의 한 여자가 황급히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긴 흐릿하지만 충분히 자극적인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서진우 총재, 그리고 신원미상의 한 여자. 그림 좋잖아요. 이거 터지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상무님, 기자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유라의 입가에 아름답지만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서진우는 내 남자여야 해.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지도 모를 계집애 따위가 아니라 이 스캔들로 그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서진우는 나한테 기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녀는 돈이 든 두툼한 봉투를 기자 앞으로 밀었다. 그녀의 질투와 소유욕이 이제 막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반가쇠를 당기고 있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수색전이 시작되었다. 서진우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조향사와 식물학자들을 동원해 작은 향낭의 정체를 밝히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도 그 독특하고 복합적인 향의 조합을 알아내지 못했다. 향낭 안에는 현대 향수 산업에서는 쓰이지 않는 잊혀진 고대의 허브들이 섞여 있었다. 서진우의 조바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유은재는 자신의 방식대로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그날 파티를 주최했던 아우라 그룹과 그 총수인 서진우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 사진 속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밤에 남자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가 그에게 접근할 방법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잃어버린 팔찌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유라가 설계한 폭탄이 터졌다. 단독 아우라 그룹 서진우 총재. 의문의 여성과 슈퍼카에서 은밀한 밤. 재벌가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인터넷 연예 매체의 메인 페이지에. 그날 밤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로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서진우와 슈퍼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차지했다. 기사를 본 은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수치심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씹고 뜯는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 기사 밑에는 그녀를 향한 온갖 추잡하고 모욕적인 댓글들이 수천, 수만 개가 달리고 있었다. 신데렐라 꿈꾸는 꽃뱀이네. 얼굴은 안 나왔지만 안 봐도 뻔하다. 돈 보고 꼬리친 거겠지. 어디서 몸 파는 여자인지 신상 좀 털어봐라.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한순간에 더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 같은 시각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기사를 보고 있는 서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분노는 대중이나 언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파티에서의 일, 자신의 기억 상실, 그리고 이 스캔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향낭을 집어들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 향낭의 주인은 이 모든 음모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윤 비서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위급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향낭의 주인을 오늘 안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 이건 이제 단순한 분실물 찾기가 아니야. 전쟁이다. 그의 눈빛이 차가운 사리로 번뜩였다. 누군가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을 능멸했다. 그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스캔들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두 남녀의 운명은 이제 뗄 수 없이 얽혀버렸다. 한 명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각자의 추적을 시작해야만 했다. 슈퍼카 스캔들이라는 태풍은 예상보다 더 거세게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하락했고 서진우 총재의 리더십과 도덕성은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적인 이사회는 연일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를 압박했고 경쟁사들은 이때다 싶어 아우라 그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오유라는 가장 우아하고 고고한 모습으로 서진우의 편에 서는 연기를 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우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를 믿어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그의 곁을 지킬 겁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대중의 동정심을 샀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재벌 총재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준 현모양처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가 친 덫은 서진우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조여오고 있었다. 한편 태풍의 또 다른 핵이었던 유은재는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 갇혀 있었다. 집 앞 골목은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는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24시간 장사진을 이루었다. 억울하게 몰락했던 천재 조향사의 딸, 20살의 가난한 여대생, 그리고 재벌 총재와의 추잡한 스캔들의 주인공, 그녀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되고 소비되는 완벽한 가십거리였다. 아버지의 병세는 이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은재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아버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그날 밤, 그 칵테일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다. 그 남자의 채 타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그 수치심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그날 입었던, 이제는 구겨지고 더러워진 드레스를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예민한 코끝에 드레스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그날 밤의 냄새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홀린 듯 드레스를 꺼내 코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후각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만의 천부적인 재능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수백, 수천 가지의 향기가 뒤섞인 그날 밤의 기억을 조향사가 향수를 분석하듯 하나씩 분해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파티장의 화려한 향들이 느껴졌다. 사람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 샴페인의 시트러스 향, 그리고 음식 냄새, 그 아래에는 서진우의 슈퍼카 가죽 시트에서 나는 묵직하고 차가운 향과 그의 스킨에서 풍겼던 쌉쌀한 우디 향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향기들의 가장 깊은 곳에 아주 희미하지만 결코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이질적인 향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자연의 향이 아니었다. 약간은 씁쓸하고 아몬드 껍질을 태운 듯한 날카로운 화학약품의 냄새. 은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술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셔 속에 어린 시절 아버지가 조향실에서 그녀에게 수많은 향료들을 가르쳐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향기뿐만 아니라 위험한 향기에 대해서도 가르쳤다. 역사 속에서. 향수가 때로는 암살의 도구로 쓰였다는 이야기와 함께 은재야, 이 향을 기억하렴. 이건 벨라돈나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인데 애주 아름답지만 많이 마시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이란다.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지금 그녀의 코끝에서 느껴지는 이 향기는 아버지가 말했던 그 어떤 독초의 향보다 더 정교하고 인위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억을 잃게 만드는 아주 희귀하고 정교한 종류의 약물이었다. 그 순간 은재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당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그녀에게 약을 먹이고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녀가 20년간 지켜온 순결은 그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도둑 맞은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짓밟은 보이지 않는 범인을 향한 활화산 같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도망치지도 자신을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자신의 잃어버린 명예를 위해. 그리고 이 추악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에게는 무기가 없었다. 돈도, 백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진실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절대 후각이 있었다. 그녀는 행동에 나서야 했다. 이 모든 일의 또 다른 피해자일 서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굴렸다. 그러다 파티 전에 업무 준비를 위해 암기해 두었던 수십 명의 VIP 리스트와 연락처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진우의 그림자, 강 비서의 직통 번호까지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이 유일한 탈출구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로 달려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강 비서의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성진 실장입니다. 수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오직 그날 밤의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와도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그녀는 자신의 후각이 기억하는 오유라가 건넸던 칵테일의 향을 떠올렸다. 서진우 총재님께 전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밤 마셨던 칵테일에는 장미향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수화기 넘어 강 실장의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었다. 미끼는 던져졌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사냥을 시작할 차례였다. 그날 밤 마셨던 칵테일에는 장미 향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강 비서에게서 전해들은 한지원의 메시지는 서진우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내리친 한 줄기 번개와도 같았다. 장미향, 오유라가 건넸던 바로 그 칵테일. 이 여자는 그날 밤의 진실에 대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스캔들의 공범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 여자를 찾아 당장. 진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단호해졌다. 아우라 그룹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지원이 전화를 걸었던 공중전화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여자의 흐릿한 형체를 찾아냈고
그녀가 사는 동네를 특정할 수 있었다. 진우는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모든 음모에 유일한 열쇠를 쥔 그녀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직접 만나야만 했다. 그는 주머니에 그 미스터리한 허브 향낭을 챙겨 넣었다. 이 향기만이 자신을 그녀에게로 이끌어줄 유일한 길잡이처럼 느껴졌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오래된 주택가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향낭을 코에 가져다 댔다. 여전히 향기는 맡을 수 없었지만 그 익숙한 감각의 파동이 그의 뇌리를 자극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본능이 이끄는 대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의 발걸음이 낡은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작은 계단 앞에서 멈췄다. 바로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향낭과 똑같은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삭막한 옥상 한가운데 수십 개의 화분들이 놓인 작은 허브 정원이 비밀스럽게 자리하고 있었다. 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허브들이 차가운 도시의 공기 속에서 싱그러운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원의 중앙에 한 여자가 있었다. 유은재. 그녀는 파티장에서의 화려한 모습도 뉴스 기사 속의 초라한 모습도 아니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흙을 만지며 허브를 돌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가꾸는 여왕처럼 그녀의 모습은 놀랍도록 평화롭고 강인해 보였다. 진우가 정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재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허공에서 부딪혔다. 은재의 눈에 경계심과 당혹감이 스쳤다. 진우는 말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허브 향낭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것 당신 것 맞소? 은재는 대답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제 팔찌는요, 돌려주시죠. 그것부터 확인해야 대화가 될 것 같네요.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코트 주머니 속을 뒤져 그날 이후 까맣게 잊고 있던 은팔찌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머니의 유품을 돌려받은 은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팔찌를 자신의 손목에 채우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당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제 칵테일에 약을 탔어요. 제 후각은 보통 사람보다 수백 배는 더 예민하죠. 그 칵테일에선 일반적인 장미향 외에 감마 하이드록시낙산 계열의 약품에서 나는 아주 희미한 화학적인 향이 느껴졌어요. 기억을 잃게 하고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약물이죠. 그녀의 설명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의 분석과도 같았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자신의 기억 상실은 단순한 숙취가 아니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나를 노린 공격이야. 그리고 당신은 그 공격에 휩쓸린 무고한 피해자요. 은재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은 저를 총재님을 유혹한 꽃뱀이라고 부르던데요. 미안하오. 진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나에게 힘이 있었다면 당신이 그런 모욕을 당하게 두지 않았을 거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은재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지 않았다. 제가 왜 총재님을 도와야 하죠? 제 팔찌도 찾았으니. 이제 당신과 엮일 일은 끝났어요. 당신들의 더러운 싸움에 더는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 둔다면 범인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 거요. 진우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 범인이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여자인데도 이대로 외면할 수 있겠소. 그의 말에 은재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가 범인이 오유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날 밤 당신에게 칵테일을 건넨 건 오유라 상무였지. 내 약혼녀 행세를 하는 바로 그 여자. 진우의 말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은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될까? 다시 한번 사람을 믿었다가 아버지처럼 배신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대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좋아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진범을 잡는 걸 돕겠어요. 내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2번 다시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싸움을 결심한 전사의 눈빛이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향기 없는 무채세계의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향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진실의 향기,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향기까지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목적을 가슴에 품은 채 위태로운 동맹을 맺었다. 후각을 잃어버린 남자와 세상의 모든 향기를 맡는 여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를 향한 위험한 추적을 함께 시작해야만 했다. 그들의 등 뒤로 작은 옥상 정원의 허브들이 다가올 운명을 예고하듯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은재와 서진우의 위태로운 동맹이 맺어진 후 그녀의 작은 옥상 정원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기지가 되었다. 진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정원 주변의 모든 CCTV를 차단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이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들만의 성격이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 그날 밤의 칵테일에 사용된 약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유라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녀가 상용화된 약물을 썼을 리 없어요. 은재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대 위에 놓인 수십 가지의 화학 물질들을 보며 설명했다. 제가 맡았던 그 향기는 아주 정교하게 조합된 주문 제작된 화합물의 향이었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특정인에게만 작용하도록 설계된 거죠. 아마 그녀가 평소에 쓰는 향수나 화장품에 아주 미량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그녀에게 접근해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는 말이군. 진우의 말에 은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대한민국 뷰티 산업계의 가장 큰 행사인 K-뷰티 어워즈가 며칠 뒤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곳에는 당연히 아우라 그룹의 서진우와 그의 약혼녀 행세를 하는 오유라가 함께 참석할 터였다. 그리고 은재는
그 자리에 잠입해야만 했다. 내가 당신을 그곳에 데려가지, 진우가 말했다. 내 파트너로서. 네, 하지만 오유라 상무가 그 여자에게는 당신을 내 새로운 비서라고 소개할 거요. 내 옆에 당신을 두고 오유라의 모든 것을 감시해야겠어. 당신의 그 코가 나에게는 최고의 감시 카메라가 될 테니. 작전은 결정되었다. 시상식 당일 진우는 은재를 최고급 샵으로 데려갔다. 수수한 작업복 차림의 그녀는 몇 시간 후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돌아볼 만큼 아름다운 한 마리의 흑조로 다시 태어났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블랙 드레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리고 옅은 화장, 그녀의 본연의 아름다움이 인공적인 화려함을 압도하고 있었다. 진우는 변신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여자로 인식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아주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시상식장은 욕망과 허영으로 가득했다. 은재는 진우의 파트너로서 그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의문의 신데렐라가 된 그녀를 향해 터져 나왔다. 오유라는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선 은재를 보고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진우 씨, 이쪽은 누구 새로운 비서? 내 사람입니다. 앞으로 내 모든 스케줄을 함께할. 진우는 일부러 유라를 도발하듯 말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유라의 아버지인 오 회장이 이끄는 O&J 코스메틱의 신제품 향수 론칭 행사가 시작되었다. 올해의 가장 기대되는 향수로 꼽히는 엘리시안이었다. 엘리시안은 천상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저희 O&J의 모든 기술력을 집약하여 세상에 없던 가장 완벽하고 매혹적인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 회장의 자신만만한 소개와 함께 행사장 전체에 엘리시시안의 향기가 분사되기 시작했다. 달콤하면서도 신선하고 관능적이면서도 순수한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향기.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취해 감탄사를 터뜨렸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유은재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향기, 그것은 그녀의 코가, 아니 그녀의 영혼이 기억하는 향기였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녀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던 아버지의 작은 조향실, 어린 은재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시향지에 묻혀 건네는 새로운 향기를 맡고 있었다. 어떠니 은재야 아빠가 평생을 바쳐 만든 아빠의 걸작이란다. 이름은 아마드스라고 지었어. 신의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처럼 이 향기를 맡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환희를 느꼈으면 해서. 그것은 아버지의 꿈이자 영혼이자 모든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향수를 세상에 내놓기 직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향수의 레시피는 그날의 화제와 함께 영원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그 향기가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를 배신했던 원수의 입을 통해 엘리시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오유라의 향수, 그건 도둑맞은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은재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의 팔을 붙잡고 조용한 호텔 발코니로 이끌었다. 왜 그러오? 은재 씨, 무슨 일이야? 저 향수. 은재는 떨리는 손으로 행사장을 가리켰다. 저건 우리 아버지가 만든 향수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에 완성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서름과 분노를 그에게 토해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동업자가 바로 오유라의 아버지인 오 회장이었다는 사실까지. 진우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오씨 집안이 비열한 경쟁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토록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오유라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집착하고 아우라 그룹을 손에 넣으려 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나 욕심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도둑질한 유산 위에 세워진 제국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거였군. 진우의 목소리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네. 은재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슬픔이 아닌 강철 같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되찾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향기를.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것은 더 이상 스캔들을 밝히는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다. 20년에 걸친 거대한 배신과 음모를 파헤치고 도둑맞은 유산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진우는 발코니 난간에 선 채 파티장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오유라와 오 회장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선 작은 어깨를 떨고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한 여자 유은재를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과 호기심을 넘어 뜨거운 보호 본능과 깊은 존경심으로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여자의 싸움을 자신의 싸움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K-뷰티 어워즈의 밤이 끝난 후 서진우와 유은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거나 탐색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오유라와 오 회장이라는 공동의 적이 명확하게 존재했다.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유산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비밀 동맹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은재를 위해 아우라 그룹 연구소 안에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조향 연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낡은 옥탑방에서 홀로 꿈을 키워야 했던 은재에게 그 공간은 꿈의 실현이자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아픈 공간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목표는 오유라가 그날 밤 사용했던 약물의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것이었다. 은재의 후각은 강력한 단서였지만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은 오유라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물질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이 필요해요.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은재가 분석 장비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어리고 순진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지를 잇는 전문적이고 냉철한 연구원의 모습이었다. 그 약물은 아주 희귀하고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명 그녀가 평소 사용하는 향수나 혹은 다른 개인적인 물건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방법은 내가 찾겠소. 며칠 후 진우는 오유라에게 화해의 선물이라며 최고급 캐시미어 쇼를 보냈다. 그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척. 약혼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오유라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의심 없이 그의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진우는 실수로 다른 색상이 배송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가 하룻밤 동안 사용했던 쇼를 자연스럽게 회수해왔다. 쇼레는 오유라의 채취와 그녀가 사용하는 엘리시안 향수, 그리고 은재가 찾고 있던 그 미세한 화학 약품의 향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연구소에는 은재와 진우 단둘만이 남았다. 은재는 숄에서 채취한 향기 분자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즉 GCMS 장비에 넣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수백 개의 복잡한 분자 구조 그래프가 떠올랐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기계를 다루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 보는 세계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를 저렇게 시각적인 데이터로 분해하고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녀의 모습.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은재는 마침내 문제의 화합물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현대 과학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주 기이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분자였다. 찾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연구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다.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향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온갖 독초와 위험한 화합물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노트의 한 구석에 그려진 분자 구조식에서 멈췄다. GCMS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와 아버지가 손으로 그린 구조식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아트로파 벨라돈나와 아마존 희귀 식물 악마의 눈물을 조합하여 만든 중세시대 암살자들이 사용했던 신경독의 일종. 극소량은 기억 상실과 판단력 저하를 유발하지만 여기서 딱 한 방울만 더 들어가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완벽한 독극물, 향기가 거의 없어. 다른 향수와 섞이면 절대 구별할 수 없다. 아버지의 메모를 읽어 내려가는 은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갔다. 진우 역시 화면에 떠 있는 분석 결과를 보고 온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을 위한 데이트 강간 약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상대를 죽일 수도 있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독극물이었다. 오유라의 진짜 목적은 스캔들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아마도 서진우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약물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그를 이용해 그룹의 지분을 빼앗거나 혹은 그날 밤 그가 약물에 조금이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그는 과도한 유흥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다음 날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은재는 그 모든 계획을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줄
쓰고 버리는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살인, 무기였어. 은재가 만견자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감정이 아닌 같은 죽음의 위협을 공유하게 된 자들의 깊은 공포와 연대감이 떠올랐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을 이런 위험에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담은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동맹의식을 넘어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하고 뜨거운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은재 역시 자신을 붙잡은 그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길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보았다. 이 차가운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얼음 같은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기류가 흘렀다. 그들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아름다운 분자 구조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보석처럼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그 구조는 그것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독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오유라의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괴물 같은 본성처럼 이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적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명예를 되찾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투쟁이 될 터였다. 오유라가 사용한 것이 단순한 약물이 아닌 치명적인 독극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서진우와 유은재의 싸움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이것은 더 이상 명예를 되찾기 위한 진실 공방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생존 투쟁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은재가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 당신의 후각과 GCMS 분석 결과만으로는 오유라를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어. 그녀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동원해. 모든 것을 부인할 거요. 오히려 우리가 증거를 조작해 그녀를 모함하려 했다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이었다. 그들에게는. 오유라가 스스로 범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거나 혹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완벽한 함정이 필요했다. 방법이 있어요. 은재의 눈이 결의에 차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바로 그 독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이용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향기로 덫을 놓는 거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기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재능을 동원해 새로운 향수 하나를 창조하기로 했다. 그 향수는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무해하지만 오직 오유라가 사용하는 그 독극물의 특정 화학 성분과 만났을 때에만 일시적인 피부 발진이나 현기증 같은 눈에 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트리거 분자를 포함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자기 몸에 직접 뿌리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진우는 그녀의 계획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위험했지만 성공한다면 오유라를 재기불능그로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계략이었다. 조소
무대는 내가 만들지.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은 창립 이래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신제품 향수 론칭 파티를 개최했다. 갑작스러운 행사였지만 서진우 총재가 직접 주관하는 파티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재계 그리고 사교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당연히 아우라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O&J 코스메틱의 오 회장과 서진우의 약혼녀 행세를 하는 오유라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파티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그리고 그 화려함의 중심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유은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진우의 뒤에 숨은 비밀스러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날 행사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다. 서진우는 무대 위에 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저희 아우라 그룹은 새로운 향수, 베리타스를 선보입니다. 그가 베리타스, 즉 진실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오유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오늘 이 진실의 향기를 창조해낸 저희 아우라 그룹이 발견한 천재 조향사를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진우가 손짓하자 무대 뒤에서 유은재가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당당하고 기품 있는 아우라에 모두가 압도되었다. 유은재 수석 조향사입니다. 진우의 소개에 객석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신원미상의 여자가 아우라 그룹의 수석 조향사였다니 오유라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은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만든 향수 베리타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때로는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베리타스는 거짓의 향기들을 걷어내고 오직 진실된 당신의 향기만을 남겨주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녀의 말은 오유라를 향한 날카로운 경고였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었다. 베리타스의 향기가 행사장 전체에 부드럽게 분사되었다. 시향지를 받아든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정말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향기였다. 오유라는 분을 참지 못하고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게 다 무슨 쇼야? 서진우 씨.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베리타스의 향기 분자가 그녀의 몸에 뿌려져 있던 엘리시안 향수와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독극물 분자와 허공에서 만났다. 그리고 함정이 발동했다. 갑자기 오유라의 몸이 비틀거렸다. 그녀는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과 손목, 향수를 뿌렸던 부분에 마치 독색에 물린 것처럼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상무님 괜찮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라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 순간 무대 위에 있던 은재가 마이크에 대고 아주 순수하고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런 저희 신제품 베리타스는 극히 드물게 특정 희귀 화학 성분과 만났을 때 아주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쓰러져 있는 오유라를 내려다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오유라 상무님, 혹시 오늘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향수를 뿌리고 오셨나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공개적인 고발이었다. 특별한 향수, 그것은 오유라가 사용하는 향수에 사람을 해치는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는 것이었다. 행사장에 모인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오유라의 고통스러운 얼굴과 그녀의 피부에 피어난 붉은 반점을 향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엄청난 특종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오유라는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몸이 스스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을 향해 연민 어린 눈빛을 보내는 서진우와 차가운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유은재를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두 부셔버릴 생각이었다. 그녀의 눈에 뱀 같은 악의와 광기가 번뜩였다. 향기로 시작된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베리타스 론칭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오유라는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감히 유은재 같은 미천한 것이 흠집을 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 오 회장은 모든 것을 망쳐버린 딸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 멍청한 거 그깟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우리 ONJ의 명성에까지 먹칠을 해. 아버지의 비난은 그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그렇게 끊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서진우도, 유은재도, 그리고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든 향기라는 것 자체를. 그녀의 분노는 유은재의 가장 소중한 공간, 그녀의 영혼이 깃든 옥상 허브 정원을 향했다. 그곳은 유은재의 힘의 원천이자 모든 비밀이 시작된 곳이었다. 저곳만 없애버린다면 유은재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녀는 광적으로 믿었다. 건조한 바람이 불던 그날 밤, 오유라가 고용한 괴한들이 유은재의 옥상 정원에 유령처럼 침입했다. 그들은 정원 곳곳과 아버지를 추억하며 만든 작은 작업실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 시각, 은재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향수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낡은 노트와 서진우가 제공해준 최신 장비들을 이용해 아버지의 미완성 유작이었던 아마드스를 완벽하게 복원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아버지의 꿈을 되살리고 싶었다. 그녀가 마지막 한 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피용 하는 소리와 함께 작업실의 유리창이 깨지며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순식간이었다. 불은 마른 허브와 목재를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작업실은 순식간에 화염 지옥으로 변했다. 아가, 은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가 그녀의 폐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출입구를 향해 기어갔지만 이미 문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린 후였다. 그녀는 꼼짝없이 불타는 관 속에 갇힌 것이다. 한편 서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론칭 파티 이후 그는 오유라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감했다. 그는 은재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옥상 정원 주변에 비밀리에 경호원들을 배치해 두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유은재 씨 작업실의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방화입니다. 불길이 너무 거셉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자신의 차 키를 움켜쥐고 미친 듯이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이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끔찍한 공포로 조여왔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옥상 정원은 이미 거대한 화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 보였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진우가 절규하듯 소리쳤다. 소방대원들이 그를 말렸지만 그는 뿌리쳤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지옥 불과도 같은 화염 속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작업실 안은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뜨거운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웠고 매캐한 연기가 그의 숨을 막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뜨고 쓰러져 있는 은재를 찾았다. 은재 씨, 유은재.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리는 구조물들을 피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의 코끝에 아주 익숙하면서도 잊고 있던 냄새가 번개처럼 스며들었다. 불에 타는 허브들의 냄새, 특히 아주 희귀한 약초인 안젤리카가 타는 독특하고 성스러운 향기. 그 향기는 그의 뇌리에 굳게 잠겨 있던 20년 전의 기억의 자물쇠를 단숨에 부셔버렸다. 20년 전 어린 진우의 기억. 9살의 진우는 별장의 비밀 연구실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조향사인 한 친구에게 빌려준 공간이었다. 온갖 신비로운 향기로 가득한 그곳은 어린 진우에게는 비밀의 화원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구실의 불길이 치솟았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른 것이다. 어린 진우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그때 연구실 안에서 향료를 정리하던 아버지의 친구인 조향사 아저씨가 진우를 발견했다. 진우야.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진우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연구 노트나 향료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직 이 어린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의 옷에서는 늘 그가 연구하던 안젤리카 허브의 향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그는 진우를 자신의 품에 안고 불길이 닿지 않는 가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진우를 밖으로 밀어냈다. 살아야 한다, 진우야. 그것이 진우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진우는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잃었고 후각도 함께 잃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조향사 아저씨, 유은재의 아버지 오성진은 그 화재 사고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쓴 채 모든 것을 잃고 몰락했다. 진우는 또한 기억해냈다. 자신이 창문 밖으로 떨어지기 직전 불타는 연구실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을 바로
젊은 시절의 오 회장이었다. 다시 현재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추어졌다. 그날의 화제는 사고가 아니었다. 오 회장이 오성진 박사의 천재적인 재능과 그의 연구 성과를 모두 빼앗기 위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을 구하고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채 사라졌던 것이다. 진우의 입에서 절통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그의 죽어있던 후각이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불타는 작업실 안에서 수백 가지의 향기들이 되살아나 자신의 코를 통해 뇌리로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기억의 회복과 함께 찾아온 그 감각은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는 무너지는 책장 아래에 쓰러져 있는 은재를 발견했다. 은재 씨.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불타는 책장을 밀어내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구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그녀를 안고 불길을 뚫고 뛰쳐나왔다. 두 사람이 작업실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작업실 전체가 거대한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진우는 그을음과 재로 뒤덮인 채 기침을 하는 은재를 품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다. 두 사람은 살아남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작업실의 잔해를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에서 의식을 차린 은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구했군.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을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되찾아줄 차례야. 그는 은재의 손을 굳게 잡았다. 불길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그들의 운명은 20년 전에 그 화염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것이다. 작업실을 삼켰던 화마는 유은재의 꿈과 아버지의 유산을 잿더미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서진우의 잃어버렸던 20년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병실에서 의식을 차린 진우가 은재에게 건넨 첫 마디는 그것이었다.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나를 구했소. 그는 마치 오래 묵은 필름을 재생하듯 그날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자신을 감싸 안았던 오성진 박사의 단단한 등, 그의 옷에서 풍기던 짙은 안젤리카 허브 향기, 그리고 불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오 회장의 비정한 얼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20년 전의 화제는 오 회장이 오성진 박사의 천재적인 재능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인 방화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원수의 아들인 진우를 구하고 오히려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쓴 채 모든 것을 잃었다. 은재의 아버지와 진우의 인연은 그런 끔찍한 비극 속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은재는 진우의 고백을 들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소. 진우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오씨 일가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온 거요? 이제 그 을 갚아줄 때가 됐지. 화재 사건 이후 진우의 후각은 기적처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어떤 냄새는 맡을 수 있었고, 어떤 냄새는 전혀 맡지 못했다. 하지만 단 하나, 은재의 곁에 있을 때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허브 향기만큼은 아주 선명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유일한 향기였다. 두 사람은 병실을 그들의 마지막 전쟁을 위한 총사령부로 삼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무기가 갖춰져 있었다. 20년 전 화재의 유일한 목격자인 서진우의 증언, 오성진 박사가 남긴 아마두스의 원본 레시피, 그리고 오유라가 사용했던 독극물의 성분 분석 결과와 그녀의 방화교사 증거까지 그들은 오씨 일가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다. 그것은 법정에서의 지루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이 대중을 상대로 저질렀던 향기를 이용한 사기극을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복수극이 될 터였다. 며칠 후 서진우와 유은재는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슈퍼카 스캔들과 ONJ 신제품 향수의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붕대를 감은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20년 전 자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화재 사고와 그로 인해 후각을 잃게 된 사연, 그리고 그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유은재의 아버지인 오성진 박사였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그 화재의 배후에 오 회장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덧붙였다. 장래가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로의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은재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극찬하셨던 ONJ의 향수, 엘리시아는 사실 저희 아버지 오성진 박사의 미완성 유작, 아마드스를 훔쳐 만든 도둑질의 산물입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아버지의 낡은 노트에 적힌 아마드스의 레시피와 자신들이 분석한 엘리시안의 화학 구조식을 나란히 띄웠다. 두 레시피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오 회장은 저희 아버지의 후각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그의 영혼까지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오유라는 저를 해치기 위해 아버지가 남긴 향기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들이 당했던 약물 테러와 작업실 방화 사건의 모든 전말을 자신이 직접 분석한 증거 자료들과 함께 조목조목 폭로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설명과 그 안에 담긴 피 맺힌 한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은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오 회장과 오유라는 자신들의 저택에서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ONJ 코스메틱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기로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진실의 향기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오씨 부녀를 향한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ONJ 코스메틱 본사에도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 회장과 오유라는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살인교사 및 방화, 산업 스파이, 독극물 사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패배자의 절망과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20년간 이어져 온 그들의 악행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기자회견장에는 승리한 두 사람, 서진우와 유은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TV 화면을 통해 오씨 부녀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몰차리고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 은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마침내 되찾은 정의에 대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 덕분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을 모두 되찾았다. 불길 속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또 다른 불길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화마가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두 사람에게 서로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유령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향수 스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막을 내렸다. 오 회장과 오유라는 20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와 최근의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도둑맞은 유산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화려한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유은재는 서진우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작은 향수 공방, 아뜰리에 드 오성진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옥상의 좁은 정원이 아닌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유리 온실과 수백 가지의 희귀 허브가 자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에 속하는 대신 독립적인 조향사로서의 길을 택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되찾는 방식이었다. 서진우 역시 변했다. 화재 사고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난 그의 후각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향기 없는 흑백의 세계에 사는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은재를 통해 세상의 다채로운 향기를 배우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 리더가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진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은재의 새로운 공방을 찾았다. 공방 안은 그녀를 닮은 맑고 따뜻한 허브 향기로 가득했다. 은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작은 향수병에 투명한 액체를 담고 있었다. 왔어요. 그를 발견한 은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침 방금 완성됐어요. 당신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작은 시향지를 그 향수병에 살짝 적셔 그에게 건넸다. 아마데우스예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레시피를 제가 완성했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향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는 순간 그의 온몸에 강렬한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한 남자의 옷에서 났던 바로 그 향기였다. 용기와 희생, 그리고 숭고한 인간의 향기, 향기는 그의 잃어버렸던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어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이 향기를 통해 20년 만에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고맙소. 그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잠겨 있었다. 당신 아버님께, 그리고 당신에게 정말 고맙소. 은재는 그의 반응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꿈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에게 닿은 것이다. 이제 제 차례군요. 진우는 감정을 추스르고 자신이 들고 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작은 향수병이 들어 있었다. 이건 나 역시 당신처럼 지난 몇 달간 향수를 하나 만들었소. 물론 내 코는 아직 서툴러서 우리 연구소 최고의 조향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향수병을 꺼내 은재의 손목에 한 방울 조심스럽게 떨어뜨렸다. 향수의 이름은 은재요. 그가 말했다. 탑노트는 내가 처음으로 맡았던 당신의 향기, 그 허브 향낭의 향이요. 내 닫혀있던 세계의 문을 열어준 기적의 향기지. 은재의 코끝에 싱그럽고 맑은 허브 향이 감돌았다. 그리고 미들 노트는 불과 연기의 향이요. 우리가 함께 겪었던 시련과 당신 아버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향이지. 조금은 아프지만 지금의 우리를 잊게 한 가장 중요한 향이니까 그녀의 손목에서 스모키하고 쌉쌀한 향기가 이전의 허브 향과 오묘하게 어우러졌다. 그리고 마지막 베이스 노트는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으로 가져갔다.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 준 평온함과 희망의 향이요. 당신 곁에 있을 때 내가 느끼는 바로 이 감정이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머스크 향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랑의 향기였다. 은재는 눈을 감고 자신의 손목에서 피어나는 그 향기를 온 영혼으로 느꼈다. 그것은 그녀와 그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하나의 완벽한 서사시였다. 하지만 이 향수는 아직 미완성이요. 진우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방울의 파이널 노트가 빠져 있소. 그는 그녀의 앞에 2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을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얼마 전 자신이 그녀를 구했던 것처럼 경건하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은재 씨, 내가 아는 세상 최고의 조향사인 당신이 나와 함께 이 향수를 완성해 주지 않겠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의 미완성인 인생도 당신이라는 마지막 향기로 완성시켜 주시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진실된 청혼이었다. 은재의 눈에서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자신만의 향기를 마침내 찾은 것이다. 그녀는 대답 대신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포겠다. 유리 온실 안으로. 따스한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등 뒤로 수백 가지의 허브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더없이 황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상처 입었던 두 영혼은 서로의 향기 속에서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찾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이제 막 눈부신 사랑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